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사연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책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 같은 청소부가 뭘 안다고? 저는 노은별입니다. 48배 나이에 다시 호텔 복도를 걷고 있죠. 손에는 청소 카트를 끌고 허리에는 마스터키가 달랑거립니다. 누가 봐도 그냥 하우스키핑 직원이에요. 오늘도 17층으로 올라갑니다. VIP층이죠. 1708호 앞에서 카트를 세우고 노크를 했어요.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네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럭셔리 스위트룸 특유의 은은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독제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욕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세면대 모서리에 희미한 락스 자국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어제 청소 때는 분명히 이런 자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거든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체크리스트 수첩이죠. 1708호 소독제 냄새 과다, 세면대, 락스, 자국 신규 발견이라고 적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침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장소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SNS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아, 안녕.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장소연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은별아, 너 여기서 뭐해? 일하고 있어. 일이라고. 청소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다른 투숙객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청소나 하게 됐네.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장소연이 비웃었어요. 그때 무의식 중에 제 오른손이 왼쪽 손목을 가렸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흉터가 있거든요. 훈련받던 시절의 흔적이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장소연은 저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타고 내려갔어요. 남은 투숙객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 내려갔죠.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겠죠.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니까요. 카트를 끌고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1710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또 다른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음식 냄새였습니다. 상한 음식 냄새 말이에요. 미니바를 열어봤죠. 치즈 플래터가 들어있었는데 유통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포장지의 색깔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1710호 미니바, 치즈 상태 확인 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15년간 호텔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오늘 적은 것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문제의 전조일까요? 문득 고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장소연과 마주쳤어요. 아직 호텔을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아, 또 마주치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브런치 먹으러 가는 길이야. 너도 시간 되면 와. 동창들 많이 왔어. 고마워. 하지만 일이 있어서. 그래, 일이 우선이지 뭐. 또 비꼬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장소연은 로비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직원용 통로로 향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1708호의 소독제 냄새, 1710호의 이상한 치즈.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수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지금은 그냥 하우스키핑 직원이지만 저에게는 15년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호텔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쯤 제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장소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청소나 하게 됐네. 맞아요.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현장을 알기 위한 선택 말입니다. 저는 왜 48배 나이에 계약직 하우스키퍼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마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호텔업계에서 6년은 정말 긴 시간이죠. 트렌드도 바뀌고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고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서그룹의 회장이신 분이죠.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어요. 은별아, 복귀하고 싶다고. 고모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모님. 이제 정말 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임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저는 잠깐 멈췄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학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려고 해요. 천천히. 어떻게? 고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시험하시는 것 같았죠. 현장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때 고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낮은 곳을 알아야 한다. 6개월만 현장에서 일해봐라. 6개월요? 신분은 비공개다. 그냥 평범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고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의 공백 동안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약직 하우스키퍼가 되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그냥 경력 단절 여성으로만 적었어요. 스위스 호텔 경영 석사나 15년 경력 같은 건 쓰지 않았죠.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정말 떨렸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죠.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는데 마치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었어요. 김말순 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해요. 61세의 베테랑이셨죠. 새로 오신 은별 씨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일하셨어요? 작은 호텔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기본은 아시겠네요. 하지만 여기는 다를 거예요. 5성급 호텔이거든요. 김말순 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30년 넘게 하우스키핑 일을 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딩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45도로 접어야 해요. 손이 거의 예술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아직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팀장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실제 현장은 달랐거든요. 카펫 청소할 때는 결 방향을 봐야 해요. 거슬러 올리면 자국이 남아요. 미니바 정리할 때는 로테이션이 중요해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앞쪽에 두고요. 수건개는 법도 따로 있어요. 손님이 집어들기 쉽게 해야 하거든요.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달랐죠. 총지배인 백도윤 씨와 처음 마주친 건 일주일 후였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죠. 새로운 직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일은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나요? 네, 팀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백도윤 총지배인은 저를 대충 훑어보더니 지나갔어요. 그냥 평범한 계약직 정도로만 본 거죠. 뭔가 묘한 기분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게 인사를 하러 올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필요했어요. 진짜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익숙해졌어요. 손놀림도 빨라지고 시간 관리도 잘 되기 시작했죠. 은별 씨 정말 빨리 배우네요. 김말순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보기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이에요. 다른 데서 일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사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수첩에 매일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적어두고 있었죠. 이건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2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VIP층을 맡게 되었어요. 17층 VIP 룸들이에요. 더 신경 써야 해요. 김말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손님들이 까다로워요. 작은 실수도 용납 안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편했어요. VIP 룸 서비스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거든요. 물론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요. 3번째 달에는 이미 베테랑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들 교육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은별 씨가 가르쳐 주세요. 정말 꼼꼼하게 잘해요. 팀장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죠.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4번째 달쯤 되자 백도윤 총지배인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일 잘하는 계약직이죠.
이름이 뭐였더라? 노은별입니다. 맞다, 은별씨. 평가가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일 잘하는 계약직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5개월째가 되자 저는 거의 모든 업무에 능숙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생관리의 허술함, 안전교육의 부족,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특히 김말순 팀장님의 허리 문제가 걱정되었어요. 계속 무리하고 계셨거든요. 팀장님,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바쁜데 어떻게 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의 현실이었어요. 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뭔가 큰 문제의 징조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오늘 1708호에서 맡은 그 이상한 냄새나 1710호의 수상한 치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고모님이 말씀하신 6개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장에는 아직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호텔이 깨어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손님들이 보는 화려한 호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오늘도 6시에 출근해서 팀 브리핑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17층에서 이상한 냄새 신고가 있었어요. 김말순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1708호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어제 체크한 그 방이었거든요. 네, 투숙객이 소독제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했어요. 은별 씨가 청소했죠. 네, 그런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첩을 꺼내서 어제 메모를 보여드렸어요. 역시 눈썰미가 좋네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저는 다시 17층으로 올라갔어요. 1708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그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보다는 약했지만 말이에요. 욕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환풍구 주변에서 미세한 물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사용한 흔적이었죠. 뭔가 급하게 씻어낸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수첩에 또 적었어요. 1708호 재확인, 환풍구 주변 물때 과다, 급속 청소 흔적 의심. 같은 시간 아래층 주방에서는 최하람 대리가 새벽 검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하람 씨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해요. 입고된 치즈 상자들의 온도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대요. 이상하네. 차량별 입고 온도가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같은 업체에 같은 시간에 들어온 물건인데 말이죠. 3도에서 5도 사이여야 하는데 이 로트는 7도까지 올라갔네. 하람 씨는 꼼꼼한 성격이에요.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죠. 그래서 해당 치즈들에 별도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이거 먼저 사용하자. 온도가 높았으니까. 하지만 바쁜 아침 시간에 그 스티커를 제대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편 지하 1층 보안실에서는 윤태경 반장이 골치 아픈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또 화재 패널 오류야? 새벽 4시경부터 17층 화재 감지 패널에서 간헐적으로 오경보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3번째네. 업체 불러야겠어. 태경 반장은 수리 업체에 연락했지만 당일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임시 방편으로라도
조치해야 하는데 패널 교체는 이미 몇 달째 미뤄지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예산 문제 때문이죠. 저는 이런 사정들을 그때는 자세히 몰랐어요. 각자 자기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죠. 오전 10시쯤 저는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하람 씨를 만났어요. 하람 씨, 안녕하세요. 아, 은별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람 씨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치즈 로트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요. 하람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입구 온도가 좀 높았던 로트가 있어서요. 먼저 사용하라고 스티커 붙여놨는데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1710호에서 본 치즈가 떠올랐어요. 포장지 색깔이 이상했던 바로 그 치즈 말이에요. 혹시 로트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LT14915 시리즈예요. 왜요? 어제 VIP 룸 미니바에서 봤는데 포장지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하람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느 방이었어요? 1710호요.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는 함께 17층으로 올라갔어요. 1710호 미니바를 열어보니 역시 그 치즈가 있었습니다. 이거네요.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람 씨가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맞아요. 이건 안 되겠네요. 바로 교체해야죠. 다른 VIP 룸들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17층 VIP 룸들을 하나씩 돌며 해당 로트 치즈들을 찾아냈어요. 총 8개 방에서 발견되었죠. 은별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하람 씨가 고마워했어요. 아니에요. 하람 씨가 미리 스티커 붙여놨으니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오후 2시쯤 저는 김말순 팀장님을 만났어요. 팀장님이 허리를 자꾸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 또 아프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팀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리하고 계신 게 분명했죠. 병원 가보세요. 제가 대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VIP 손님들 체크인이 있어서. 팀장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30년 넘게 일하면서 체득한 책임감이었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결국 팀장님과 함께 VIP 룸 점검을 했어요. 팀장님의 경험과 저의 세심함이 잘 맞았죠. 저는 팀장님께 베딩 기법을 다시 배웠어요. 45도 각도로 시트를 접는 방법, 수건을 예술작품처럼 배치하는 기술까지 말이에요. 카펫 청소할 때는 결 방향을 잘 봐야 해요. 팀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결 방향으로 쓸어야 자국이 안 남아요. 거슬러 올리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정말 예술이었어요. 같은 카펫인데 팀장님이 청소하시면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변했어요. 미니바 정리할 때도 로테이션이 중요해요. 팀장님이 음료수들을 재배치하셨어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앞쪽에 두고 새 제품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순환해야 유통기한 관리가 돼요. 저도 따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끝의 감각이 다른 거였죠. 치즈 스티커 날짜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람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니바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였죠. 정말이네요.
이건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람 씨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별 씨 정말 꼼꼼하네요. 이 정도면 팀장 해도 되겠어요. 김말순 팀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뜨끔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오후 4시쯤 윤태경 반장이 17층으로 올라왔어요. 패널 점검 나왔습니다. 태경 반장이 화재 감지기를 하나씩 확인하고 계셨어요. 이상 없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패널 자체가 노후해서 민감도가 떨어졌어요.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태경 반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임시 조치로라도 뭔가 해야겠어요. 큰 행사 있을 때 문제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맞아요. 특히 갈라 같은 대형 행사 때는 더 신경 써야죠. 저도 동감했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녁 6시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태경 반장이 보안실에서 나와 저희에게 말했어요. 17층 화재 패널 문제로 오늘 밤 점검이 있을 예정이에요. 혹시 이상한 소리 나도 놀라지 마세요. 또 고장 나신 거예요? 네, 새벽부터 간헐적으로 오경보가 있었어요. 임시 조치는 했는데 태경 반장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갑자기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퇴근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1708호의 이상한 냄새, 치즈로트 문제, 화재 패널 오류. 겉보기에는 별개의 일들 같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적은 것들을 쭉 읽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생관리의 허점, 온도관리 소홀, 안전시설 노후. 이런 것들이 겹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하죠. 내일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호텔에 평판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15년 전 스위스에서 배운 위기 관리 원칙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시스템의 약점은 연결되어 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바로 그런 신호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람 씨의 꼼꼼함, 태경 반장의 우려, 김말순 팀장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호텔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죠. 내일도 그 손들 중 하나가 되어 호텔을 지켜야겠어요. 아직 제 정체는 비밀이지만 이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을 나왔습니다. VIP 브런치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VIP가 장소연이었어요. 오전 10시 17층 프리미엄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장소연과 동창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총 6명 정도였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어머, 은별이 또 왔네. 장소연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톤이었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비스를 담당할 노은별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때 공부 진짜 잘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동창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래? 신기하네. 무슨 일로 여기서? 나중에 얘기해줘. 일단 주문부터 하자. 장소연이 동창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은별아, 우리 주문 받아. 평소보다 더 거만한 톤이었어요.
마치 저를 부리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죠. 메뉴 주문을 받으면서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콜드 플래터 하나, 샐러드 셋, 그리고 키즈 메뉴도 하나. 장소연의 아이가 함께 와 있었어요. 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였죠. 알겠습니다.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동창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열심히? 저 나이에 저런 일을. 장소연이 끼어들었어요. 뭐 어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는 거지.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말이었지만 톤에 진심이 없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콜드 플래터를 서빙하는데 장소연이 저를 불렀어요. 은별아, 잠깐. 네. 물 좀 더 가져다 줘. 그리고 아이 포크도 다른 걸로. 사실 물은 충분했고 포크도 깨끗했어요. 그냥 저를 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묵묵히 요청을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장소연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리나, 아리나. 장소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어디 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동창들도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 갔나? 놀이터는? 모두들 추측만 했지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이 호텔의 모든 구석을 청소하면서 CCTV 위치와 서비스 동선을 다 외웠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숨어들 만한 곳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17층 서비스 코너를 확인했습니다. 청소용품 보관실 근처였죠. 아리나?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뭔가 기척이 느껴졌어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리나, 거기 있니? 계단 밑 구석진 곳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던 거였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찾고 있어. 아이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라운지로 돌아왔어요. 총 10분도 안 걸렸죠. 아리나. 장소연이 달려와서 아이를 안았어요.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안해요, 엄마. 아이가 작게 사과했어요. 은별 씨가 찾아주셨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고마워, 은별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을 알아서요. 사실은 서비스 동선과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동창들이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었죠. 일 정말 잘하네.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하지만 장소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 별거 아니야. 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한 줄로 제 노력을 폄하해 버렸어요. 그래도 고마워. 팁 줄게. 장소연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장소연은 억지로 제 주머니에 돈을 넣었어요. 받아. 서비스비야. 그 순간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동창들 앞에서 팁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말이에요. 은별아, 고생 많았어. 이제 가봐도 돼. 마치 부린 것을 끝냈다는 투였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주머니 속 돈을 만졌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하우스키퍼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죠. 분노, 굴욕감, 그리고 묘한 만족감까지. 아이를 찾아준 건 뿌듯했거든요. 직원 휴게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감수해야 하는 거죠. 김말순 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은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VIP 서비스 어땠어요? 무사히 마쳤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고생했어요. 팀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에 다시 17층을 청소하러 갔어요. 프리미엄 라운지를 정리하는데 아까 장소연이 앉았던 자리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장소연, 인플루언서.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했구나 싶었어요. 명함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소연은 팔로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같았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비록 지금은 숨어 있지만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퇴근길에 장소연이 준 5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그 돈을 제가 가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VIP 서비스 완료. 아동 실종 사건 해결. 서비스 동선 파악 능력 확인됨.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내일도 묵묵히 제 일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제 정체가 밝혀질 테지만 그때까지는 이 경험들이 모두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호텔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연례 갈라가 열리는 날입니다. 500명의 VIP 고객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죠. 저도 특별 서비스 팀에 차출되었어요. 오후 3시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그랜드 볼룸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고급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죠. 오늘은 실수 없이 해야 해요. 백도윤 총지배인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언론도 오고 중요한 고객들도 많이 와요. 한 번의 실수가 호텔 전체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저는 하우스키핑 서포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는 거였죠.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었죠. 드레스 코드도 완벽했고 분위기도 격식이 있었어요. 7시에 칵테일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비 라운지에서 콜드 플래터와 카나페가 제공되었어요. 저는 뒤에서 서빙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7시 30분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아파요. 한 손님이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어요. 저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요. 또 다른 손님이 얼굴을 찡그렸죠. 처음에는 개별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10분 사이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집단 식중독 아니야? 서빙 직원 중 한 명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즉시 수첩을 꺼냈어요. 지난 며칠간 기록해둔 것들을 다시 봤습니다. 1708호 소독제 냄새, 1710호 치즈 상태 이상, 하람 씨가 말한 온도 로트 문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콜드 플래터에 들어간 치즈가 문제일까? 저는 즉시 하람 씨를 찾았어요. 하람 씨, 지금 어디세요? 주방에 있어요. 왜요? 콜드 플래터에 사용된 치즈. 혹시 그 온도 문제 있던 로트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하람 씨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2분 후 하람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LTE 14915 로트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손님들이 위장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바로 그 치즈 때문인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리리리리. 17층에서 화재 감지 신호가 왔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화재 발생 17층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17층 화재 패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백도윤 총지배인이 나타났어요. 뭐가 이렇게 동시에 터져? 그는 완전히 당황해 있었죠. 일단 언론 차단이 우선이야.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언론보다 손님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김말순 팀장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허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팀장님이 쓰러지시다니.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제가 할게요. 하람 씨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하람 씨, 지금 즉시 해당 로트 치즈 사용 중단하고 격리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서빙된 건 어떻게 해요? 대체 메뉴로 바로 스위치하고 콜드 플래터는 모두 회수해요. 동시에 태경 반장에게도 연락했어요. 반장님, 17층 화재 경보 5경보 맞죠? 맞아요. 패널 문제예요. 하지만 확인차 올라가 봐야 해요. 손님들 대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하고. 안 돼요. 저는 즉시 반대했어요. 지금 1층에 위장 불편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중단하면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17층만 격리하고 나머지 층은 계단 이용 유도해요. 스테이 인 플레이스 원칙으로 가요. 제가 스위스에서 배운 위기 관리 원칙이었어요. 무작정 대피보다는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손님들에게는 안전 점검 중이라고만 안내하고 패닉 상태 만들지 말아요. 저는 서빙 직원들을 모았어요. 지금부터 콜드 플래터 모두 회수하고 대신 따뜻한 수프와 빵을 제공해요. 자연스럽게 메뉴 변경이라고 안내하세요. 위장 불편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도 공간으로 안내하고 의료진 대기시켜요. 하람 씨가 주방에서 신속하게 대체 메뉴를 준비했어요. 정말 빨랐죠. 태경 반장은 17층 확인 후 5경보임을 확인했어요. 패널 교체해야 해요. 오늘 밤 중으로요. 일단 임시 조치부터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이 30분 안에 일어났어요. 저는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떤 여성 손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지난번 장소연 아이처럼 또 실종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몇 살 아이인가요? 7살 남자아이예요. 빨간 셔츠 입고 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지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CCTV 확인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CCTV보다 더 빠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들을 이미 파악해뒀거든요. 17층 펠룸 근처 서비스 코너로 달려갔어요. 에어컨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종종 숨는 곳이었죠. 혹시 여기 있나? 문을 열어보니 빨간 셔츠 입은 남자아이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10분 만에 해결됐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엄마가 놀라워했어요. 경험이 있어서요. 갈라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메뉴 변경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화재 오경보도 안전 점검으로 마무리되었죠. 위장 불편을 호소했던 손님들도 대부분 회복되었어요. 초기 대응이 빨랐기 때문이죠. 밤 10시쯤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거였죠. 백도윤 총지배인이 저를 찾았어요. 은별 씨,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판단했어요? 마치 전문가 같았는데.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너무 눈에 띄었나 싶었죠.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대단했어요. 총지배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이날 밤, 저는 모든 공을 하람 씨와 태경 반장에게 돌렸어요. 하람 씨가 미리 로트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태경 반장님이 화재 패널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계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요. 두 분 모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김말순 팀장님은 결국 응급실에 가셨어요. 디스크가 심해져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고마워요, 은별 씨. 정말 믿음직해요. 갈라가 끝난 후 호텔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로 제가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총지배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갈라 위기 관리 성공, 식중독 초기 대응, 화재 오경보 처리, 아동 실종 해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위기는 팀워크로 극복한다. 개인의 영웅적 행동보다는 시스템의 힘이 중요하다. 내일부터 더 조심해야겠어요. 제 정체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갈라가 끝난 다음 날, 호텔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였죠. 어제 갈라 때 은별 씨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했지? 마치 전문가 같았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런 대화들이 들렸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걱정되었죠. 오전 브리핑 시간에 백도윤 총지배인이 나타났어요. 어제 갈라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총지배인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머물렀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분들 덕분이죠. 말은 전체 직원들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총지배인이 저를 불렀어요. 은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제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뭘까요? 경력서에는 작은 호텔 경험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대응을 보니 상당한 전문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냥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식중독 대응이나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공부했어요. 호텔 일 하려면 알아야겠다 싶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최신 매뉴얼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총지배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다른 호텔에서 관리직 경험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단순 업무만 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타고난 재능이시네요. 며칠 후 김말순 팀장님이 퇴원하셨어요.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무리할 수는 없었죠. 은별 씨, 어제 갈라 때 정말 고생했다며? 팀장님 걱정 많이 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은별 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팀장님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할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팀장님께서 평소에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내가 언제 위기 관리 매뉴얼까지 가르쳤나? 팀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은별 씨,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정말 날카로우신 분이었어요. 30년 경력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뭐려? 너무 눈에 띄면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윗분들이요. 팀장님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람 씨와 태경 반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은별 씨 덕분에 우리가 칭찬받고 있어요. 하람 씨가 고마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람 씨가 미리 체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연결고리를 찾아낸 건 은별 씨예요. 태경 관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 직원은 처음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으로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총지배인이었어요. 며칠 후 또 저를 불렀거든요. 은별 씨, 인사팀에서 경력 조회를 해봤는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 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준비해둔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작은 호텔은 정말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총지배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고모님께 전화드렸어요. 고모님, 6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 어때? 많이 배웠니?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나?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갈라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모님이 웃으셨어요. 숨으려고 해도 본래 실력이 나오는 법이지.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거야. 언제까지요? 곧이야. 아마 이번 달 안에. 고모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일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저 분 정말 신기해. 계약직인데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봐. 혹시 어디 대단한 곳에서 일하다가 온 거 아냐? 소문은 계속 돌았어요. 점심시간에 하람 씨가 다가왔어요. 은별 씨, 솔직히 말해봐요. 뭐려? 정말 단순 경력만 있어요? 왜 그래요? 어제 새 직원 교육하는 거 봤는데 완전 전문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신입 직원에게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그냥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요. 관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람 씨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호텔 전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책으로 공부했어요. 책으로요? 네, 도서관에서 호텔 관련 책들 많이 읽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람 씨 표정을 보니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김말순 팀장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은별 씨, 진실을 말해봐요. 팀장님,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봐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팀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럼 앞으로 조심하세요. 총지배인이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은별 씨. 네. 고마워요. 갈라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못 뛴 걸 자책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님 매뉴얼이 제 지도였어요. 팀장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팀장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았죠. 고모님 말씀대로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갈라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할 보건소에서 갑작스럽게 점검을 나온 거였죠. 정기 점검입니다. 점검관들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정기 점검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꼼꼼히 보는 거예요. 지난주 갈라 행사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백도윤 총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신고요? 식중독 의심 신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절차상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결국 문제가 된 거였죠. 점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주방, 창고, 냉장시설까지 모든 걸 다 뒤졌어요. 이 치즈 로트는 뭔가요? 점검관이 격리된 치즈들을 발견했어요. 하람 씨가 제때 격리해놨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온도 이상으로 격리한 제품들입니다. 하람 씨가 설명했어요. 언제 격리했나요? 갈라 당일 저녁입니다. 갈라 전에는 사용했다는 얘기군요. 점검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람 씨가 혼자 책임지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콜드 플래터뿐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콜드 플래터요? 네, 그것만 즉시 회수하고 대체 메뉴로 바꿨어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지시한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하우스키핑 계약직입니다. 점검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우스키핑 직원이 식품안전 조치를 지시했다고요?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관련 부서에 알렸고 함께 대응한 거예요. 어떤 이상 징후요?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기록해둔 게 있어요. 수첩을 보여드렸어요. 1708호 소독제 냄새, 1710호 치즈 상태, 온도 로그 불일치까지. 이걸 보고 연관성을 파악한 거예요. 점검관들이 수첩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이런 건 보통 품질 관리팀에서 하는 일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습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데요. 또 의심받고 있었어요. 점검이 끝날 무렵 점검관이 총평을 했어요. 다행히 초기 대응이 빨라서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을 즉시 격리하고 대체 조치를 취한 건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백도윤 총지배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애초에 온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납품업체와의 계약,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시설 점검도 필요합니다. 갈라 당일 오경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태경 반장이 긴장했어요. 노후 패널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모두 끝난 후 직원들이 모였어요. 백도윤 총지배인이 브리핑을 했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한석그룹 회장님, 제 고모님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놀라서 일어섰어요. 회장님께서 왜? 백도윤 총지배인이 당황해했어요. 점검 결과를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모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모두. 직원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점검관께서 초기 대응이 훌륭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누군가가 아주 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요. 고모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노은별 씨였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분이 바로 이번 위기를 막아낸 핵심 인물입니다. 고모님이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노은별 씨는 제 조카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호텔 경영 석사에 국내 호텔업계에서 15년간 일한 전문가입니다. 백도윤 총지배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6개월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럼 계약직이 가짜였어요. 고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건 은별 혼자가 아닙니다. 고모님이 하람 씨와 태경 반장을 불러 세우셨어요. 최하람 대리의 꼼꼼한 온도 관리, 윤태경 반장의 성실한 안전 점검, 그리고 김말순 팀장의 30년 경험. 김말순 팀장님을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이 모든 분들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이 합쳐져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은별이가 신분을 숨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고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장소연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늦었나요? 장소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마침 끝나가는 참이에요. 고모님이 장소연을 보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별아, 이분이 지난번에 말했던 동창분이죠? 네, 고모님. 장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 회장님과 은별 씨가? 네, 은별이는 제 조카예요. 고모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장소연이 아이 손을 잡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은별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 용서해줘. 장소연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괜찮아, 소연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아니야. 알았어도 그러면 안 됐어. 정말 미안해. 장소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모, 엄마가 왜 울어? 아이가 장소연을 올려다봤어요. 괜찮아, 아리나. 엄마가 이모한테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야. 장소연이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고모님이 다시 전체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백도윤 총지배인은 보직을 해임합니다. 직원들이 놀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언론 차단만 생각하고 고객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백도윤 총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본사에서 안전관리 재교육을 받은 후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처벌은 아니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였죠. 그리고 은별이는 앞으로 운영혁신실 실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저에게 새로운 직책이 주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매주 하루는 현장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김말순 팀장님은 허리 치료에 전념하시고 완치 후 명예퇴직하시되 하우스키핑 교육 특강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감격해 하셨어요. 최하람 대리는 위생교육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윤태경 반장은 화재 패널 전면 교체 프로젝트를 담당해 주세요. 두 분 모두 기뻐했어요. 고모님의 발표가 끝난 후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하람 씨가 다가왔어요. 그럼 제가 의심한 게 맞았네요. 미안해요, 하람 씨. 속여서. 아니에요.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태경 반장님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화재 패널 교체 예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김말순 팀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역시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팀장님. 하지만 진짜 배운 건 저예요. 30년 했다고 교만했는데 은별 씨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팀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장소연도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은별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동안 너무 자만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인플루언서라고 으스대면서.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 장소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아이에게도 잘못된 모습 보이지 않을게.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모, 지난번에 저 찾아줘서 고마워요. 천만에, 아리나.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고모님과 둘이 식사를 했어요. 6개월 어땠니?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모님. 뭘 제일 많이 배웠어? 현장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래,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낮은 곳을 알아야 한다. 고모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준비됐니? 네, 고모님. 그럼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첩 마지막 장에 썼어요. 6개월간의 현장 경험 종료. 진짜 리더십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높은 자리의 리더십, 낮은 자리의 이해.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운영혁신실 실장이 된 지 말이에요. 하지만 약속대로 매주 화요일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화요일이라 하우스키핑 유니폼을 입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복도이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신입 직원 김지은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지은 씨, 안녕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어제 하람 책임자님 교육 받았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하람 씨가 위생교육 책임자가 된 후 직원 교육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오늘은 뭘 배웠어요? 온도 관리의 중요성이요. 하람 책임자님이 실제 갈라 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지은 씨와 함께 1708호를 청소했어요. 예전에 소독제 냄새가 이상했던 바로 그 방이죠. 지은 씨, 뭔가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위생관리가 철저해진 덕분이죠. 점심시간에 하우스키핑 휴게실에 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휴식 공간, 개선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실장님, 여기 앉으세요. 예전 동료들이 자리를 권했어요. 요즘 어때요? 일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교차부서 안전 드릴이 도움이 많이 돼요.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교차부서 훈련이에요. 하우스키핑, 주방, 보안팀이 함께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지난주 훈련 때 화재 대응해봤는데 진짜 도움될 것 같아요. 익명 제한함도 좋아요. 건의사항 말하기 편해졌어요.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오후에 태경 반장님을 만났어요. 실장님, 화재 패널 교체 프로젝트 거의 끝나갑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반장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처음 해보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태경 반장님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화재 오경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최신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저녁 무렵 김말순 팀장님을 병문안 갔어요.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셨거든요. 은별아, 왔구나.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이제 걷기도 편해졌어. 다음 달부터 특강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팀장님이 하우스키핑 교육 특강을 맡기로 하셨거든요. 30년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거네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아. 팀장님의 눈빛이 생기 있었어요. 은별아, 고마워. 뭐가요? 나 같은 현장 직원도 소중하게 여겨줘서.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장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별아, 시간 있어. 커피 마실래? 3개월 전 일 이후로 장소연이 많이 달라졌어요. SNS 활동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장소연은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한 치장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요즘 어때? 좋아.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 장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린이도 좋아해. 엄마가 진짜 웃는다고. 다행이네. 너 덕분이야. 그때 일이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장소연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모두 배운 거지.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한 달 후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김말순 팀장님의 첫 번째 특강이었거든요. 대강당의 신입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말순입니다. 팀장님이 무대에 서셨어요. 30년간 하우스키핑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팀장님의 특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무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었죠. 호텔 일은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호텔의 품격을 만듭니다.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특강이 끝난 후 하람 씨가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모든 직원들이 감격해 했어요. 그날 저녁 로비를 지나가는데 문득 향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인위적인 방향제 냄새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향이 났어요. 호텔이 정말 달라졌구나. 사무실로 돌아가서 수첩을 펼쳤어요. 새 수첩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길게 적었어요. 김말순 팀장님 첫 특강 성공.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짐. 진정한 변화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호텔이 변하는 법 함께 성장하는 것.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그냥 하우스키퍼였어요. 아무도 몰라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을 알고 직원들을 이해하고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운 거죠. 내일 아침에도 저는 이 호텔에 올 거예요. 때로는 실장으로, 때로는 하우스키퍼로. 중요한 건 역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수첩을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의 리더십은 낮은 자리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고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정말로 이해가 돼요. 로비 향기가 달라진 것처럼 이 호텔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시설도, 시스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도 저는 이 소중한 변화를 지켜나갈 거예요. 48세에 시작한 새로운 배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